우리는 결국 헤어질 운명일까? 1번 분들의 리딩입니다. 1번 분과 상대방의 사랑은 가을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수확이 풍요로울까요? 적게 심었다면 적은 수확을, 많이 심었다면 많은 수확을, 즉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뿌린 대로 거두는 사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 곧 관계의 끝이 왔다 또는 관계의 끝이 찾아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영원할 것이다, 운명적인 관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1번 분과 상대방은 저지먼트와 저스티스,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매우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의 최대 무기는 헤어지자, 끝내자, 정리하자와 같이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는 종지부나 마침표부터 찍으려는 습관이 있고, 상대방의 최대 무기는 잘잘못을 가리자, 과실의 비율을 따지자, 내가 이러는 건 너의 책임이 크다 등등으로 좀 책임에 대한 회피 본능이 간절합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세븐 오브 컵스, 지금 1번 분과 상대방 모두 서로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이유는 상대방을 고치기 위해서, 나로 인해 상대방이 다른 선택, 다른 삶 또는 더 나은 질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환상입니다. 이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상대가 틀렸기 때문에 고쳐주려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를 내 정답 안에 끼워 맞추려는 모습입니다. 상대의 의견이나 생각이 모두 틀리다라는 뉘앙스가 강하기 때문에 서로에게는 내가 지금 무시를 당하는 건가? 내가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그런 의구심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는 너를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두 분 다 피해자가 돼버리는, 가해자 없는 상처뿐인 전쟁이 계속됩니다. 좀 더 정확히는 서로 가해자가 되고 싶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되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은 여러분이 느끼기에 한쪽이 기우는 사랑, 즉 내가 참고 있는 거다, 내가 넘어가 주는 거다처럼 사랑을 인심 쓰듯 표현하는 건 아닌지 헤아려 보셔야겠습니다. 결국엔 이 이면에는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잠재의식이 깔려 있어서 이 관계는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처음에 좋았던 모습이나 애틋했던 마음은 희미해지고 나는 지금 불행한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만 명확해지는 모습입니다. 5 of Autumn, 분명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깊이 중독되어 있다고 말해주고 있지만 이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는 경고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이기고 지는 게 가장 큰 쟁점이라면 과연 그걸 사랑으로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없는 전쟁이라면 서로에게 받은 상처는 누구에게 사과받고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요? 이런 마음이 한쪽만 있는 거라면 한쪽에서 사과하면 잘 해결되겠지만 지금 1번 분들은 상대방과 여러분 모두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서로에게 주었던 사랑만큼 도로 수확해서 서로에게 등을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그건 날 잊어, 이건 더 이상 아니다라는 이 카드가 주는 의미처럼 그것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놀로지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여러분은 지금 영혼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는 절망감을 안겨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내면에는 하이파워, 더 높은 힘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관계의 끝이 여러분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반드시 필요한 도전이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가까운 여러분의 미래 카드로 6 오브 완조와 6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은 이 사랑이 끝나면 곧바로 새로운 사랑이 찾아옵니다. 이미 이별을 했고 이별이 꽤 진행된 분들이라면 어쩌면 이미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 명의 새로운 인연에게 대시나 프로포즈를 받게 되거나 이미 받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마지막 조언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축복 키워드는 여행입니다.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실제의 여행이든 마음의 여행이든 그 또한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딘가에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둬야 하고 시간의 간격을 줘야 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관계에서 지우기 힘든 건 사실 사랑보다 미련입니다.
미련이 남았다고 사랑까지 함께 남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끝났다면 이제 미련도 함께 놓아주세요. 미련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1번 리딩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결국 헤어질 운명일까?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분들의 사랑은 겨울을 품은 봄입니다. 지금 스프링 카드 2장 사이에 3 오브 윈터 카드가 중심을 잡고 있는데요. 세븐 오브 스프링 카드의 의미는 탈출, 모험, 새로운 환경의 시작입니다. 3 오브 스프링 카드는 불확실한 불안, 심경의 변화, 변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상대방과 이별 상태이거나 갈등 상황에 놓인 상태라면 분명 이 헤어짐에 대해 팽팽한 감정 기복을 가지고 있겠는데요. 좋지만 싫다, 괜찮지만 아프다, 잘했지만 후회된다 등등으로 모순적인 감정들이 계속해서 뒤섞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함은 있는데 관계를 끝내는 것도 이게 맞는 걸까? 진짜 끝나는 걸까? 하면서 등은 돌렸는데 발길은 차마 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두 봄 카드 사이에 겨울 카드가 있습니다. 3 오브 윈터 카드의 핵심 의미는 소통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관계가 끝났거나 헤어질 결심을 했거나 또는 이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각자의 시간과 생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에게 소통을 하고 있다. 연락은 계속 주고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적인 이야기든 서로에게 계속 화풀이를 하거나 뭔가 정리를 위한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연락이더라도 좀 관계의 끝맺음과는 별도로 인연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연락이 단절된 상태라 해도 조만간 아주 가까운 미래에 연락이 온다, 소식이 이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상대방의 운명이 여기서 끝이다, 단박에 끝난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헤어지더라도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헤어짐과 재회를 반복하는 횟수가 많은 커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분과 상대방의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카드에서 나인 오브 펜타클, 데빌, 이 두 카드가 갈등의 원인을 암시해주고 있는데요. 이 두 카드가 주고 있는 강력한 암시는 자유와 구속의 대립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은 자유입니다. 그렇다고 자유연애주의자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 의미는 여러분의 사랑은 그 폭이 굉장히 넓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일도 사랑이고 친구도 사랑이고 가족도 사랑이고 인연도 사랑입니다. 그 크기와 깊이가 다 똑같을 순 없겠지만 분명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고 그 마음이나 행동을 상대방이 이해해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반대입니다. 사랑에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일이야 나야, 친구야 나야 등등으로 여러분이 자신보다 다른 곳에 더 관심과 집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랑이 식었다고 느낀다고 해야 할까요? 상대방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심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일이나 다른 곳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을 그것에 뺏겼다고 생각한다거나 자신이 패배했다는 굴욕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칫 이런 감정들이 거세지면 의심이나 집착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구속에 대한 갈망은 더 커지게 되고 자유로움을 원하는 여러분과는 결국 타워 카드, 이별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모양새입니다. 이 모습은 뭔가 끝이 없이 순환하는 메비우스띠 같아서 헤어졌다 다시 만난다 해도 결국에는 똑같은 이유로 또다시 이별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타워 카드의 의미가 단순한 말다툼이나 감정 싸움으로 일어난 이별이라기보단 돌이킬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암시가 함께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상대방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상처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대방은 어리거나 또는 여리거나 또는 아직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랑을, 이 관계를 나의 운명처럼 끝까지 이어가고 싶다면 숙성된 사랑을 원하기보다는 아직 덜 익은 사랑을 천천히 케어하고 키워나가야 하는 운명입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미래 카드로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와 더 풀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또한 아직은 깊이가 쌓이지 않은 모양새이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다시 원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이 말은 곧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모놀로지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또는 곧 알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과 사랑을 키우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을 키우는 데에는 어쩌면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양보해야 할 수도 있고 목표나 꿈, 계획을 일시 정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고 싶다면 이 조언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영향을 공급해주고 케어하고 사랑을 표현해줘야 가능합니다. 운명을 바꿀 수 없지만 운명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 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해드리고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리딩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결국 헤어질 운명일까?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의 사랑은 그야말로 운명입니다. 우리는 결국 헤어질 운명일까라는 질문에 가장 명쾌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대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스터리 운명을 뜻하는 20번 카드와 희망과 루틴을 뜻하는 세븐 오브 오톤 카드가 나란히 나왔다는 건 이건 일반 타로 카드의 운명의 수레바퀴와 같은 재회의 의미를 강력하게 암시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이 투 오브 스포리 카드는 연결의 의미가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관계, 즉 운명과도 같은 인연이라고 믿어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분과 상대방의 심리 상태 또는 현재 모습을 보면 여사제 카드와 쓰리 오브 소드, 한쪽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모양새고 다른 쪽은 상처를 받아 좀 아파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카드의 배열로 봤을 땐 여러분이 마음을 숨기고 있고 상대방이 상처에 아파하고 있는 모습이겠는데요. 지금 모놀로지 카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 경계에서 벗어나라, 이 카드가 주는 의미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전지적 시점에서 상황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3번 분이 상대방에게 너무 심하게 대했거나 지나치게 몰아세웠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드시 헤아려 보셔야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나 허점들이 있습니다. 다툼이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핵심을 파고들기보단 상대의 약점이나 허점을 공략했다면 이건 3번 분들이 스스로 먼저 바로잡고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에는 자존심이 가장 큰 적이고 독입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주도권처럼 하나의 개념은 아닙니다. 나에게 자존심과 자존감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에게도 자존감은 소중하고 지키고 싶고 들키고 싶지 않은 약점과도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역에 대한 존중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상대방의 모양새는 한쪽이 너무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 제한된 공간을 둘이서 나눠 쓰는데 한쪽이 너무 많은 영역을 차지하다 보니까 다른 한쪽이 궁지에 몰리거나 입지가 좁아지거나 내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등등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주위를 빙빙 맴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대방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믿음을 주지 못한다, 또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의 속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여러분이 경계를 치고 있는 모습이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방에게서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느꼈다면 그건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의 크기 대비 너무 적은 것들만 채워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는 그 공간을 함께 채워나갈 기회나 틈을 주지 않고 있다, 또는 주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가 강력합니다. 3번 분들의 가까운 미러 카드로 심판 카드와 러버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다른 카드들의 의미들만 봐서도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는 운명적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가까운 미래 역시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사랑이 가득해진다는 축복의 메시지가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심판 카드입니다. 다시 상대방과의 사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카드가 주는 의미는 상대방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후에야 비로소 사랑이 다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야 성숙해지고 비가 와야 땅이 비옥해지고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쩌면 상대방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만큼 또는 어쩌면 그 이상의 아픔이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거나 또는 이미 찾아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앞으로 닥칠 좋은 일들만 기다릴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카드에는 새로운 것이 아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아라 라는 의미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마음을 접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을 재점검하는 시기로 받아들여 보시길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단단하고 견고합니다. 이미 깨져버렸다, 엎질러진 물이다 포기하지 마시고 믿고 기다리고 먼저 사과하세요. 그래야지만 운명의 수레바퀴가 작동합니다. 3번 리딩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결국 헤어질 운명일까?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분들의 사랑은 겨울입니다. 말 그대로 춥고 차갑고 딱딱한 느낌과 기운이 좀 강하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이 고스트 카드, 이 유령 카드까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엄청 추운 겨울, 어스름한 새벽 시간, 버스를 타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버스는 이미 떠났고 텅 빈 차가운 정류장에 오롯이 혼자 서 있는 느낌이랄까요? 뭔가 한 발 늦었다라는 느낌이고 후회나 자책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또한 이 텐 오브 윈터 카드는 생활의 균형이 깨지다, 균열이 생기다라는 의미가 강력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헤어질 운명일까라는 질문의 답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입니다. 텐 오브 윈터나 투 오브 윈터 또는 이 고스트 카드, 이 세 장의 카드에는 변화라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건 기존의 것을 수선하고 고치고 다시 쓰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갈아엎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신다 해도 또는 이별의 상황에서 다시 재회를 한다 해도 이미 믿음의 바닥에 균열이 생겼고 사랑의 균형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버텨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상기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과 상대방은 연인의 운명보다는 친구의 운명이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3 오브 컵스, 어쩌면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친구의 관계에서 연인으로 발전을 했을 수도 있고 사랑이냐 우정이냐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쩌면 연인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길 바랬다면 굉장히 두텁고 오래가는 운명과도 같은 존재로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관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과 상대방은 서로 가진 재료와 연료들이 충분하고 서로에게 시너지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데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사랑에서는 서로 득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서로 다른 성질의 상반된 성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발산하는 데 충전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축적하고 지키고 저장하는 데에서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여러분들은 활동적이고 나누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부딪혀야 생기를 띠고 상대방은 정적이고 뭔가를 아끼고 나만의 또는 우리만의 영역 안에 있어야 안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대방과의 시간에서 기분이 쉽게 다운된다거나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에 더 많이 지배를 당하게 되고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시간에서는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빠르게 에너지가 고갈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기빨린다라고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랑이 아닌 우정의 존재였다면, 여러분과 상대방이 우정의 관계였다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마치 선물을 주듯이 채워주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동안에도 가끔씩 서로에게 친구 같은 편안함을 느낀 적도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까운 미래 카드에서는 월드 카드와 3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한 주기의 끝맺음 또는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의 관계는 끝이 나고 또 다른 관계가 시작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고통의 시간들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관계에 마침표를 찍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과 친구처럼 편안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난 이 관계를 우정이 아닌 사랑으로 다시 재회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전의 사랑은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서로에게 가졌던 원망이나 욕심, 바램, 어떠한 뜨거움 등도 다 버리시고 친구 같은 편안함, 서로에게 구속이나 집착 없이 언제든 달려올 수 있고 달려갈 수 있고 그러면서도 상대의 영역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 같은 관계로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놀로지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서포트 말 그대로 조력자를 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이 관계의 끈을 놓기 어렵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연인일 수도 있고 따뜻하면서도 따끔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친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관계의 끈을 놓고 싶지 않은 상대방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혼자보단 다른 사람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상황입니다. 또한 조언 카드 역시 여러분들의 관계는 공평하고 수평적인 관계임을 인정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사랑에는 수직 관계가 없었습니다. 항상 동등했고 수평적이었다는 사실은 절대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4번 리딩 여기까지입니다.